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의 노사홍 씨와 한재복 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로서 그야말로 휴전 후에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 노역당한 부분에 대해서 1억 몇천만 원을 갖다가 각 배상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노역을 했던 당시는 김일성 시대니까 그 손자인 김정은에게 김정은과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2,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라고 일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노사홍 씨하고 한재복 씨와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 낸 사람들이 낸 앞으로 받을 돈이 약 한 2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김정은과 북한이 이 돈을 갖다가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큰일 난 것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인영 씨입니다. 이인영 의원, 왜 4선 의원이 되었죠. 4선 의원이 되어서 사실은 이인영 씨가 통일 문제에 그렇게 천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시에, 북한의 명령에, 북한의 바람에 맞추어서 코드를 맞추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북한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대한민국을 갖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6월 5일 김여정의 개인 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6월 16일 드디어는 저쪽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파시키고 조만간 남쪽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6월 23일 또 김정은이 갑자기 조금 그거 갖다 유보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는 황태순TV를 통해서 김여정을 갖다가 옹이하고 있는 강경 세력과 김정은을 옹이하고 있는 온건 세력 간의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마침 김정은이 그와 같이 남쪽에 대한 대적 행위를 갖다가 유보 내지는 중단시킨 결정을 한 3일 이후인 6월 26일 북한의 대남 선제 매체들이 일제히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의 메아리는 6월 26일 얼마 안 됐습니다. 한미 실무그룹,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한 오늘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한미 실무그룹, 즉 한미 워킹그룹이죠. 한미 실무그룹의 목이 메어 남조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을 정당화해주고 그에 추종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맹비난하면서 요즘 이거죠. 자, 지금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대북 제재와 또 보면은 남북 간 교류 협력, 또 미와 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합니다. 그것이 한미 워킹그룹이죠.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에 어떻게 보면 그 조율에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애가 끓죠. 거기다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문재인 정부를 갖다 지청구하기를, 야, 너 미국이 너의 상전이냐? 너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보면은 윽박질러도 줄 거 주고 말이야. 우리끼리 일단 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정세현, 그다음에 민주평통 상임부의장 등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여러 매체 등에 나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거긴 임종석도 끼고 이종석도 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국이 아무리 누나를 부라이고 그래도 때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서 먼저 치고 나가고
먼저 치고 나갔을 때 미국인들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갖다가 거듭해 왔는데 6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그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6월 23일 김정은을 앞세운 온건파들이 그야말로 조금 일단 남쪽에 대한 대북 대적 사업 일단 유보하고 중단하라. 그리고 3일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씨는 어제죠 6일 뭐라고 그랬냐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생각입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니까 지금 이인영 씨가 지금 아직 통일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인영 씨 전임 장관인 김현철 장관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학자 시절에 마구제비로 주워 뱉었다가 후보자 되니까 납작 엎드려갖고 야당 눈치 보면서 잘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인사청문회 지나고 장관에 임명되니까 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만은 이인영 씨는 이미 아직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내일 모레 2박 3일 동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합니다. 스티브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갖다 운을 띄고 그다음에 북한의 최선희 같은 경우도 나와서 우리는 미국과 대화 관심 없다. 남조선 문재인 정부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중재 나서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대화가 필요 없으면 아무 얘기 안 하면 되죠. 나 이 밥 안 먹을래. 난 죽어도 이 밥 안 먹어. 라고 애들이 땡깡 부리듯이 미국과 빨리 어떻게 하든 좀 대화 좀 하게 합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선 이쪽 남북 한간에 줄 거 주고 미국하고도 미국 좀 윽박 질러서 흥정 좀 제대로 붙이게 라는 것이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11월 3일까지 대선에 얼마 남지 아니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이 이번에 방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뭐냐니까 찍소리 말고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찍소리 말고 있어라. 괜히 이리저리 불난지기면 괜히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티브 비건이 2박 3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우리가 워킹그룹 무시하고 우리 혼자서 남북한 간에 쏙닥쏙닥 걔들끼리는 그걸 갖다 K채널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K코리아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디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양반이 전대협 1기 의장으로서 그 양반의 그 이력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이나 전대협 2기 의장인 오영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학생운동 하다가 전대협 운동하다가 그 이후에도 그 나름대로 대북 문제면 대북 문제 일 대표적인 임종석 아닙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 이미 10몇 년 전부터 민경협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남북 한간에 문화 경제 교류 협력 재단 만들어서 북한에서 송출되는 모든 사진과 방송에 대한 그 지적 소유권을 갖다 대한민국 KBS, MBC, SBS, YTN, TV조선한테 몽땅 돈 받아다가 북한에 보내는 그런 민경협인가 남북 문화 경제 교류 협력 재단 그 이사장 역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족적이 있는데 이인영 씨의
그 경력을 보면 17대 초선 의원 때는 당에서 교육특위, 교육에 천착했습니다. 재선에는 19대에는 환노위, 환경노동위 간사했습니다. 그나마 외통위를 했던 것은 20대 3선 의원 돼서 외통위 한 것뿐이고, 이 양반이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 뭐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천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인영 씨를 왜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지명했을까? 바로 이인영 씨가 운동권의 숨은 세력들, 운동권의 실세 세력들이 보았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도 없으면서 위에서 오더 때리면 오더 때리는 대로 잘 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장기표 선생도 그 얘기했죠. 운동권에는 흔한 얘기로 무슨 의장이다, 무슨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이 실세가 아닙니다. 실세는 그 막 뒤에, 막 후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옛날 통진당이죠. 통진당 대표는 이정희 대표입니다만은 실세는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이 실세이었듯이 운동권 그렇고 과거 뭐 중공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대표는 어떻게 보면 뭐 인물 번지를 하고 뭐 명망 있고 사람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즉 이인영 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의 정치 경력 처음 17대 의원부터 즉 2004년부터 의원했으니 16년 의원하고 물론 의원 경력은 도합 12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 양반의 보면 전대협 1기 의장 이후의 경력을 보았을 때 통일 문제와는 어떻게 보면 큰 인연이 없는 이인영 씨. 다만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그 막후에 실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 이런 거 잘 집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후에 실세들이 모았을 때는 지금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모았을 때는 위기와 코너에 몰려있는 남북관계를 갖다가 그냥 그 신기시 뚫을 수 있는 원래 그 역할을 갖다가 말 잘 듣는 경력 별로 없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한테 요구했는데 김현철 씨가 그걸 못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영 씨한테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인영 씨는 오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바로 도발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 26일 남조선 당국은 한미 실무그룹에 목이 메어서 선언 한 가지도 이행 못하고 있으니 빨리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하고 촉구한 데 대해서 오늘 스티브 비건이 오늘 오는데 바로 어제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 라고 북한의 어떻게 보면 명령과 북한의 지시에 복명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보면 이 막후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안 하죠. 그 막후의 실세들이 옛날 지도원 동지들이 지도하는 대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아주 실천 잘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을 정당화해주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의 망동을 정당화해주는 그 꼭두각시 노릇을 그야말로 이인영 전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인영 후보자에게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에서는 국군 포로 노사홍 한재복 씨에게 김정은과 북한은 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이 문제를 그리고 이와 같은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2016년 10월경에 대부분 아마 소송을 낸 모양입니다. 그게 한 20억 된답니다. 자, 이것을 통일부 장관이 될 이인영 씨 어떻게 해결할지 아마 머리가 지끈할 텐데 그것도 한번 위에다 물어보시죠.